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달 넘게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8배 3보 1배 지표에 이어서 40m의 높이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둘러맨 노동자 2명이 40m 난간에서 위태로운 고공농성을 이어갑니다. 제품 저장 탱크에는 10년차 일당 7만 원, 한 달 초과 근무 100시간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6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을 점령한 이들은 인도계 다국적 기업에서 카본을 만드는 회사의 하청 노동자입니다. 해년마다 임금 인상이 되면 상임금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뺏어갔던 걸 원상 복구해달라.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루면 새까맣게 변해버리는 방진복을 5벌로 한 달을 버텨야 하고 일회용 장갑은 빨아서 다시 사용한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한 박스를 주면은 10명이서 그거를 나눠서 입어야 돼요. 제대로 안 시켜서 집에 가면은 이런 데가 까만 게 묻어 있고. 파업이 길어지자 현장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이 받는 일당은 23만 원. 기존 임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 하청 노동자들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하죠. 근데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상여금 350% 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상여금 없이 기본급 7%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고공농성을 그만두고 다시 교섭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조건 관련된 단체 협약은 거의 합의하고 저희가 수용을 거의 한 상태였거든요.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갖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법으로. 원청은 이번 파업이 하청과 노조 사이의 문제라며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여 차례 열린 교섭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수산단 설립 이래 최장기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말한 일본의 호응은 고사하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빈손회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말한 일본 호응서와 관련해 일본 회담에서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주어가 누구인지도 모를 말장난 같은 유감 표명이라며 이런 진정성 없는 태도에서 어떤 사죄와 반성의 기미를 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흥군이 2025년까지 군청 바로 옆에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고흥군 차원에서 향후 누리호 4, 5차 발사는 물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조성을 지원하게 된 첫 사업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4일 항우연의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4, 5차 발사부터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또 곧바로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됩니다. 고흥군이 전국의 우주 관련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대한항공 같은 앵커 기업과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등 벤처 스타트업 기업까지 52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흥 지역의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를 통해 우선 2025년 이후 민간 발사장을 이용하게 될 관련 기업 등에게 사무 공간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사 최소 6개월 전부터 이게 고흥군에 상주를 하면서 우주센터에 있는 그 엔진 연소 시험 시설이라든가 조립용 클린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적정한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 바로 옆에 들어설 복합문화시설은 이 같은 공용 오피스 공간 이외에 국민들이 우주항공 중심 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고흥군 차원의 첫 사업인 셈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무엇보다 행정력을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강주에서 고흥까지 고속도로, 그리고 고흥에서 우주센터까지 4차선 도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고흥군이 다양한 우주항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위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연휴 기간 내린 비로 순천 주암댐 저수율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는 어제 기준 주암댐 평균 저수율은 29.1%로 비가 시작된 지난 4일 저수율 20.8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수율은 조금씩 더 오를 예정이라며 이후 강우 분석을 통해 가뭄 해갈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는 10여 년 전 충남 홍성군청의 예산 편취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홍성군청에 대한 수사에서는 공무원 1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홍성군청 예산 편취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손댔던 예산은 예산 명칭 201-1번 사무관리비. 물품 구입을 가장해 2005년부터 5년 동안 7여여 원의 혈세를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홍성군청 전체 공무원의 16%인 108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44명은 불구속 입건, 65명은 자체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될 그를 감사부서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14년 전 홍성군청 사건은 전남도청에서 불거진 사무관리비 문제와 비슷합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스마트워치, 명품 넥타이 등을 사적으로 구입한 예산은 홍성군청 사례처럼 사무관리비였습니다. 홍성군청에서 적발됐던 공무원은 대부분 7급 서무 담당. 전남도청 역시 부적절한 물품 구매자로 서무 담당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노트를 이제 전임자 권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관행적 물품 구매라는 주장도 똑같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홍성군청은 외부 민간업체가 사무관리비에 비리에 온상이 된 반면 전남도청은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내부 매점이 창구가 됐습니다. 대처 방식도 사뭇 다릅니다. 홍성군 의원 한 명은 사무관리비 편취 관행이 수사에서 드러나자 하루 뒤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한 뒤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에게 사과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성군청은 수사 발표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공직사회가 그만큼 해이돼 있고 홍성군민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공직 쇄신을 위해서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남도청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원 노조가 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공직사회 명예훼손을 운운했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도정질문에서 사무관리비 문제를 꺼내지도 않는 등 감시와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후 전남지사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실국장 회의에서였을 뿐입니다. 어떤 해명이나 어떤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40여일 만에 수사를 마친 당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달리 전남도 감사관실은 감사 착수 한 달이 넘도록 예정했던 중간 감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집단 성폭행 관련 의혹을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계엄군의 집단 성폭행 관련해 일부 계엄군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현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진술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집단 성폭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있었지만 가해자인 계엄군의 진술이 확보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사위 측에 접수된 5.18 당시 성폭력 사건은 51건으로 진상조사위는 오는 5월 17일 전후에 국민보고회를 열고 성폭력 사건의 실체와 규모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한평군이 다음 달 예정됐던 광주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를 8월로 연기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광주 군공항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공항 이전 문제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이 마련한 첫 공식 기자회견.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이 향후 5년 이내 출생자 수가 0명이 될 수도 있는 소멸 위기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9차례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한평 발전에 대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에게 발표한 담화문은 찬반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한평군이 얻게 될 기회와 이득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군공항 이전 반대 측 주민들은 군수가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당신 돌아가시기 전까지 군공항 안 만들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자꾸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로 그렇게 공공 기지만 받아주면 이것저것 다 해볼게 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 없이 저희가 이걸 유치하게 되면 받게 될 소음 풍력은 너무 명백한 것이고 한평군은 당초 다음 달 예정이었던 여론조사는 8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협의하에 여론조사 문구를 만들어 공정하게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농번기인데다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반대 여론이 많을 경우 유치를 추진하는 한평군과 군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과 광주시와의 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가 광양만권 수질 보호를 위해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수질을 개선합니다. 광양시는 해마다 1억 5천만 원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장 여과 분리막 16,000여 매를 세정하고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분리막은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노후 펌프 7대를 교체해 최종 방류수의 수질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광양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하루 4,100여 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난방용 등유와 LPG 카드 쿠폰의 사용기한이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순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카드와 쿠폰의 사용기한을 연장했으며 지원 금액은 난방용 등유와 LPG 보일러 사용 세대에 최대 59만 2천 원, 기존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지난해 지원 금액의 차액만 지원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에서 수혜 기간을 늘려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 만큼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만 19에서 39세 사이의 지역 청년 20명을 모집해 제5기 여수시 청년활동가로 위촉하고 지역 청년을 대표해 다양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새로운 청년 활동가들에 제시한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들을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청년 도시 여수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이용객들을 위해 반려견의 성격과 컨디션에 따른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확대 운영합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반려동물 돌봄 시스템 이용자가 한 달여 만에 1,000여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